기후가 끓으면 경제부터 증발한다.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경제학 가르치고 연구하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야, 벌써 신뢰가 가. 교수님. 교수님이 딱 왜 갑자기 좀 지난 주말에 막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월요일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패딩을 꺼내야 되는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더니 오늘은 갑자기 쌀쌀해졌죠. 내륙 일부 지역에는 기록상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그 1989년 참 옛날이네요. 그때 박사과정 첫 해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어느 기후 기상학하는 교수 한 분이 앞으로는 날씨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톱니바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올라갈 거다. 길게 보면. 89년. 예, 제가 이제 박사학위 첫 해. 그 그래프가 늘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PPT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형광으로 이렇게 앞에 아, 반사되는 예, 이걸 예, 썼는데 아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려나?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예측이 맞아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는 거다. 아니 어쨌든 이 일을 89년도에 그 어떤 교수님이 예상을 하셨다니까 그게 또 놀랍고 이게 이제 눈으로 직접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더욱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올 여름 또 얼마나 더울까 이 걱정이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벌써 통계상으로 나온 거예요. 2013년, 4년, 5년 이 3년 지난 3년이 가장 더웠던 3개년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경제학자들이 수치에 강하니까 1.48, 1.6, 1.47도를 23, 24, 25에 각각 찍은 겁니다. 1.47, 1.48.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올 여름은 아마 1.6도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과학자들이 늘 걱정하는 그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1.5도, 섭씨 1.5도에는 또 가까이 가는 더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올 여름도 그렇게 뭐 시원하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70년 후면 2.8도 정도 오를 거라 예상을 하신다고. 예,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탄소 배출의 양, 속도를 쫙 이제 미래로 전망하는 거죠. 한 2.8도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좀 현재 세대가 나름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그것도 도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아까 온탕 열탕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온탕이라면 이제 곧 자칫 잘못하면 열탕 된다라는 얘기군요. 아니 이게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쪽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하는 건데요. 네네네. 뭐 일단 날씨가 더워지면 농업 생산성, 어업 생산성 이런 쪽이 타격을 받아요. 어종이 바뀌죠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왜냐하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우리 벌써 동해 그 오징어 잡이가 맞아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효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민들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방어잡이 나서야 되나? 이제 방어는 좀 난류성 어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적응 못하면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농업은 뭐 너무 당연하죠.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것도 좀 벌써 그 얘기 그게 들었어요. 2024년에 큰 일이 났었죠. 그 배추 파동, 그러니까요. 또 금사과 파동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2024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이 대관령 쪽에 배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맞아요. 농업이 잘못되면 거기서 식료품업, 그렇죠. 요식업, 심지어 너무 더우면요 관광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네요. 게다가 최근에 밀, 뭐 보리, 옥수수 이런 거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료 수입이 안 되면 이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또 삼겹살, 이 고기 사육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축을 키울 수가 없군요. 예, 이 한국에 이런 것들이 안 나니까. 이거가요.
이게 삼겹살도 충격인데 커피랑 라면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이게 이거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아니 어려운 이거는 아니 삼겹살도 근데 커피랑 라면도 못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커피 주산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이 1등이고요. 그쵸, 그쵸, 그쵸. 베트남이 2등이에요. 네네. 그런데 2024년도 이렇게 보면 브라질은 가물어 가지고 커피 작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또 반면에 이쪽 베트남은 또 너무 더운데다 비도 많이 왔어요. 이 조건이 기후 조건이 맞아야 작황이 좋은데 양대 산맥인 두 나라의 작황이 안 좋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오르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뭐 커피 한 잔에 뭐 $10 가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뭐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머니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라면. 저도 라면 저뭐 라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아 라면 잘 끓이셨다. 이 라면이 또 팜유라는 게 예,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튀기기 때문에. 네네. 근데 팜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주산지거든요. 그 얘기도 언뜻 듣긴 들은 것 같아요. 팜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예, 그게 예.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2022년도에 한 팜유 수출을 전격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곡물 공급이 잘 안 된다. 팜유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AI 센터에 대한 이야기. 이제 AI가 이제 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아요. 앞으로 한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한 8, 9%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은 또 이런 게 있어요. AI를 잘 활용해서 AI가 전기를 줄일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AI가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 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뭐 이런 상용 위성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보내지만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다가 놓겠다라는 잘 이런 아시네요. 얘기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우주 태양광. 네, 이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야 이런 연구와 어떤 이런 그 계획들이 또 실행이 되다 보면 어떤 기후 위기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나? 예.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억지로 막 이것저것 끌어서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그래서 기술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죠.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로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한 방이 있으면 제일 좋고 교수님도 한방 노리시죠. 근데 한 방을 기대하는 이런 과학자들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 엔지니어링. 지구 엔지니어링. 근데 이 기술은 뭐냐면 성층권에다가 한꺼번에 먼지를 쫙 쌓아 올리면 네. 이게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지구가 한순간에 쿨링된다. 애초에 밖에서 막자. 밖에서 막으면 근데 그러면 온 군데 지구가 또 다 얼어가지고 또 난리나. 그래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이거 그래가지고 투모로우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박사님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사실은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지구 온난화 잡으려다가 그럼요. 세상이 또 자연의 순리를 또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 방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미리미리 여러 정책들이 검증된 정책이 꾸준히 하다 있으니 보면은.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다. 아시아 챔피언이 되어 돌아온 의사 복서입니다. 우리 설혁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WBA 아시아 여자 미니멈급 챔피언이자 순천향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신생아주 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아시아 지금 챔피언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세계 랭킹 5위가 되셨다고요? 야. 아니 말 그대로 혈투였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2024년 세계 챔피언이었던 필리핀의 노르즈 구러 선수를 상대로 계속 압박해 나가는
선수 전적을 보면 전 세계 챔피언도 하셨고 아시아 챔피언도 2번 지낸 완전 베테랑 선수셔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네네. 막상 해보니까 완전 노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쨌든 좀 저 경기가 또 잘 마무리됐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 사실 여러 가지 또 경기를 하셨지만 많은 경기 끝에 이렇게 한쪽 눈에서 막 피가 이렇게 난 적은 처음 아니세요?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알았는데 14전 정도 했는데 네. 13전 하면서 제가 피 한 방울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번에 8라운드 마지막에 한 몇십 초 남기고 버팅이라고 해서 머리 그쵸. 부딪히는 게 나서 피가 이렇게 흩어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찢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커튼처럼 이쪽 눈에 이렇게 시야 가려졌는데 네. 나중에는 이쪽 눈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 주먹 맞으면 포인트를 많이 뺏길 수 있어서 좀 붙어서 좀 난전으로 그때부터 했습니다. 눈 찢어지신 거 괜찮아요? 아, 네. 아, 여기. 지금 좀 치료 잘 받아서 예. 거의 회복이 많이 돼서 네. 아, 깜짝 놀랐잖아요. 이 챔피언은 되셨는데 이제 피가 네. 아니 사실 이게 저는 아시아 챔피언 기사를 보고 혹시 지금 이제 병원 그만두셨나? 본격적으로 좀 선수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나? 왜냐면 이게 아시아 챔피언, 뭐 세계 챔피언 이렇게 또 하시려면 이게 이제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는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은 미숙아로 뭐 25주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길게는 막 6달 이상, 1년까지도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는 애기들이 있어서 정말 작은 아무것도 몰랐던 애기가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으면 귀엽고 이제 잘 맞아요. 그래서 병원 일도 뭐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 없고 그렇죠. 네. 아, 근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많이 톤이 바뀌신가? 그때는 계속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계속 그랬나요? 약간 그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저는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네. 병원에 달라지셨어요. 꼭 여유가 생겼다고 네, 여유 네.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때는 그 복싱적으로 말고 좀 fellow 좀 힘들게 하고 네, 네. 직후에 와서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어요. 네, 불안정한 시기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여유가 엄청나게 생기고 시간적으로 일단 그때는 약간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뭐 수련 받았어요.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좀 fellow 시절이 너무 힘드시다고.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를 세면서 1년이라서 견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아마 여기 촬영하러 맞아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이렇게 뭔가 낯빛도 좋으시고. 이게 힘들긴 한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수련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 앞니가 온다. 지우야. 사실 예전에는 더 힘들었던 게 좀 지식이 얕고 경험이 얕아서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가 안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거든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고 경험이 좀 많이 늘어서 중간에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우리 귀여운 아기들을 성장하고 이제 좀 힘든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의사라는 것에 너무 기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쉬는 날은 그냥 또 편안하게 쉬시는 게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또 쉬는 날은 또 좀 훈련을 하러 운동을 해야 가시잖아요.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 번씩 조금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관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장님은 약간 그러니까 말로는 네. 아우 일하고 오셨으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괄호 열고 운동은 쉬었잖아 약간 이런 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은 이제 사실 운동을 좀 쭉 이제 챔피언 되셨으니까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으시니까 사실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는 운동을 이제 저처럼 막 죽을 만큼 힘들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몸이 아픈지 이런 걸 모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직이란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래서 가끔은 조금 외로운 마음적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갈 곳이 없네. 네, 좀 누가 내 마음 갈 곳이 없어.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누가 이걸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알아줄 수 없다. 왜냐면 다 각자의 업계에서의 입장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가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장님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내 마음은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좀 외로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모든 선수의 사정을 다 가지면서 이제 할 수 그러니까 없기 내 마음도 때문에 모른다. 아, 서려경 선생님, 서려경 선수도 내 마음은 모른다. 맞습니다. 지도자는 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또 저 관장님 입장에서의 또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또 관장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여 주시지 않으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안주하니까 그건 또 맞아요. 관장님도 맞습니다. 관장님이 또 이제 밀어붙이셨으니까. 맞아. 사실은 이제 권투를 취미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 여기 이제 아시아 챔피언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는 좀 드실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복싱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너무 잘 맞고요. 복싱 하는 거랑 병원에서 일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전혀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 제가 복싱을 좋아해서 하면서 이제 점점 성과를 내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일함에 있어서도 이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몸은 피곤해도 이렇게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시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런 정신은 또 막다고 할까요? 네. 예. 여경 선수의 다음 목표는 뭐 이게 아무래도 세계 챔피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예상을 좀 하십니까? 경기 잡는 거는 사실 제 몫이 아니라서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세계 랭킹 5위이기 때문에 5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사실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꼭 또 세계 타이틀전이 열린다면 챔피언이 되시면 꼭 또 한번 네.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예, 그 후일담을 한번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